우리 석보영 저번에 오픈식 때 왔을 때 작품을 보니까 익히 뭐 알지도 않았지만 너무 내가 좋아서 한참을 봤네. 네. 근데 한번 싹 돌아보고 나서 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슬픔이 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네. 원래 저는 작품을 할 때 그때그때 단상을 가지고서 작품을 해요. 저는 내면의 그 자기 생각을 좀 투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품에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데 뭐 지금 현실이니까 그것도 또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는 또 좋은 작품이지. 예. 결국 슬픔이 정화돼야지 거기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고, 우리가 항상 어떤 자기 생각, 내면, 감정 이런 것을 작품에 투영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근데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현대사의 후현대는 아니고 현대사의 쪽이 많이 보이는데, 예. 이런 시도를 언제부터 했었지?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2번을 다녔는데, 대학교 이제 원래는 처음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사회과를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작품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좀 고민한 흔적이 있는 작품들을 지면에서 보면 스크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작품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쌓이니까 그래도 조금 작품이, 그래서 특별히 학교 외에는 그림을 배운 데가 없습니다. 이제 매한국 쪽의 문인화를 학교 수업에서 받고, 나머지 지금 이렇게 작품하는 것들은 다 제 나름대로 그냥 고민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국빌딩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한 10년 됐을까? 예. 잠깐 그때 인연으로 알게 됐고, 네.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서로 살기도 바쁘고 또 이 작품 활동하느라고 서로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얼굴 대한 것처럼 너무 반갑고 참 좋더라고. 근데 나는 이 전통과 나름대로 정통 서예를 한다고 해서 항상 머릿속에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끊이지가 않아. 네. 한 발짝만 옆으로 또 옆으로 가면 될 것도 같은데 네.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엄두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런데 뭔가 다른 조금 작품이 됐건 어떤 사회적인 뭐 생활이 됐건 조금 다른 것을 도전한다는 것이 자꾸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또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데, 그것이 조금 너무 좋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또 그것이 그래서 가서 묻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도전하고 그것을 이끌어낸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통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이 양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참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서예를 하면서 공간과 어떤 선조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선에다 굉장히 이렇게 치우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선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행간만 많이 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행간 사이사이 어떤 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원로 같은 경우에 뭐 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평선으로 하기도 하고 등등등 자가원과 행간의 어떤 조화를 엄청 옛사람들 신경 써서 했는데, 네. 난 여태까지 너무 선조의 막
산에다만 치우쳐서 하다가 이제야 서서히 공간에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현대사회, 후현대사회도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눈여겨보는 작품들이 많은데 우리 그 석보 형 작품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진보하게 된 원인이 전각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각을 조그만 데다가 그래서 한 촌에 그 방촌에 거기다 구겨서 넣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선이 단순해지다가 조금씩 더 많은 그 선을 꾸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품이 조금 어떻게 보면 소품은 좀 대작과 같이 하고 대작은 소품과 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소품을 하기에 전각이, 그림을 하기에 그 장법이 전각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건 누구나 뭐 다 아는 건데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큰 그림에다, 큰 종이에다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가지고 부분을 자르시더라고요. 예,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규격에 딱 규정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품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라인이 없다 생각하고 소품을 크게 하다 보면 소품이라도 대작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각에서 많이 좀 이렇게 조밀하게 한다든가 한쪽을 확 변호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작품을 이렇게 나도 이제 그런 것을 그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던 네. 발표하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뭔가 좀 치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이 더 많은데 아까 말한 그 작품을 이렇게 부분 네. 해체한 거하고 또 그 내가 내 작품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작 중에 그 빨간색을 칠하고 나서 긁기도 하고 예, 봤습니다. 예. 그런 작품들도 네. 사실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언젠가는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게 그 저기 전통소회인데 네. 저도 대가분들 작품을 보면 전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요즘에 후배들 막 재기 있는 후배들의 그 창작 작품을 보면 너무 뒤처진다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좀 공부할 게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제목이 뭐였지? 미술관에서 네, 이제 가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요즘 우리 나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나는 그분들이 가만히 못 미치는 것 같고 또 밑에 사람들 하는 거 비하면 거기도 못 미치는 것 같고 이 중간에서 뭐 하는 건가. 근데 저가 선생님을 볼 때는 그 행추세의 그 분마음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경지에 있으시기 때문에 저의 또 선망의 대상이시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탄주 선생님의 그 다른 분에서 못 느끼는 그 자유분방함이 또 그쪽으로만 계속 추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셔서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는 탄주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행추세. 제가 부족하니까. 사실 이제 내가 행주서를 하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은 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이라도 표현하기가 쉬운 거, 뭐 슬플 때, 즐거울 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행주서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 심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재질문고나 이런 안진경 글씨를 보면 그 서러움이나 슬픔이 막 가득 차 있는 거, 비장함, 또 어떤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나는 좀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느 서체 가장 어울릴까? 그러다 보니까 행초서에 이렇게 좀 천착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글씨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주로 이제 그 부분이 돋보이신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예가들 중에서 가장 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행초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자기 시임상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서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달하고, 저는 또 그 서양의 뭐랄까 중량감이라고 할까, 그런 그 양화에 그것을 서예가 어떻게 보면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일회성이라는 그 생동감, 기운 생동감, 그리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봄 아지랭이가 일어나듯이 그런 그 아주 기운 생동의 묘가 서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의 선으로 3차원의 세계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묘미인데, 그런 기운 생동이 없으면 또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제일 가까운 것이 또 행초서이기 때문에 많은 서예가들이 또 행초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동에서 이제 저작거리로 서예를 끌고 나와서 많은 대중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딱히 그 뜻의 문자 이거보다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예도 이미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몫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내 서시로 왔을 때 보고 그 사람들이 무슨 문자나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전혀 신경 안 써. 이미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상인한테 뭘 전달하고 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보더라고. 근데 이것은 더 이제 적나라하게 상이 나타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도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물들을 이렇게 커리커처 같이 잡아내고 이런 것은 뭐 나름대로 많이 어떤 그 생각을 했겠지만, 특히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한 뭐가 있었을까? 예, 저는 제 작품을 할 때 지금도 제일 고민이 되고 숙제인 것이 뭐냐면, 어떤 대상을 군더더기를 다 빼고 가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작의 날개를 다 빼고 그 본체만을 들여다보고 싶은 게 제일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선으로 그 사물의 특징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되게 만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작업을 되게 이제 몰두를 하는데, 그것이 가장 간단한 선으로 가장 극대화 표현했을 때 제일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그런 것들이 곳곳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그 정각도 우리가 옛날에 그 모각을 하고 어떤 정교함을 이렇게 이제 넘어서 진짜 정각도 지금 그림하고 이렇게 상통하게 표현된 것들이 그렇고, 네. 그러면서도 보면은 어디선가 본 듯한 거,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듯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새롭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느낌이 좋아서. 저는 그러니까 대생 작업을 저 나름대로 그냥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하여튼간 그 어떤 거라도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걸 또 갖다가 차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또 스크랩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크로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크로키하고는 좀 다르고 가장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되게 보면 그 대가들의 말년 작품을 보면 되게 어수룩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몇 가닥의 손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정진이나. 네네. 근데 그런 것이 저는 꿈이고 그쪽으로 해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행초서를 쓸 때 보면은 붓을 들었을 때 이 낙피를 하기 전에 이미 정신이 들어가 있는 듯하고, 이미 이제 붓을 들어서는 그 기운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 남아있는 듯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화두를 가지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그 뭐 어떻게 이제 장난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래서 철학이 항상 필요한 거고 자기 사고가 또 필요한 거고 그러는데, 그 시줄과 낱줄처럼 치밀한 계획에서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우리 서예는 또 우연욕수처럼 네. 또 일필석이도 하고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정말 어쩔 때 보면 기작이 나오기도 하고 막.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임서와 자기가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건 절대 안 나온다는 그렇지. 그리고 정판교에 이제 예전에 발문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내가 바라봤던 대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그려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흉중에 품고 먹을 갈고 이렇게 그렸을 때는 또 그거하고는 또 다른 대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거기에 계획했을 때하고 직접 작품했을 때는 또 다른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어떤 신이 됐건 어떤 일회성이 됐건 그런 것이 또 우연히 거기에 보태지는 거죠. 그렇지.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켜켜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저는 글씨를 쓸 때도 힘을 넣어본 사람이 힘을 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배가같이 힘을 쭉 빼고서 막 그런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힘을 넣어보고 나중에 힘을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서자는 계속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계획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우연한 그런 득이작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석보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네. 내가 나고 자랐을 그때만 해도 그 500년 삶하고 거의 똑같이 살았었어. 네. 전기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오고 그 전에는 정말로 그 집신 신고 하얀 무명 입고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살았던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되새겨 보았을 때 내 서야라는 데 엄청난 도움들을 내가 받았던 것 같아. 그 자연만큼 위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연이.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서 자연스럽다. 그것이 또 가장 또 큰 경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저어서 나아가실 때 연세가 드신 그 할아버지가 배를 저으면 정말 너무너무 배가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가거든.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배를 한번 해보니까 배가 안 나가는 거야. 힘껏 저는데 좌우로만 이렇게 나가지 앞으로 나가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할아버지가 노젓던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즉 거스름이 없는 거지. 할아버지와 노와 해와 물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갔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도구를 다루는 거구나. 내가 서예로서 행초서로 봤을 때. 그래서 도구에 익숙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지도관 그 훈련과 고생을 했었지. 네. 도구에 익숙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친다는 테니스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외국의 아주 유명한 코치라든가 감독을 데려다가 비싼 개런티를 주고서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코치를 받을 때 어떤 것을 코치를 받냐, 어떻게 뭐 좋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르쳐 주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 동작을 제대로 가르쳐 준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을 빼고 어느 순간에 힘을 가장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글씨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정말 힘을 가장 편안하게 뺐다가 힘을 가장 줘야 될 때가 어느 때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니시블로가. 네네. 그러니까 테니스를 칠 때 그 테니스 공이 라켓에 맞는 그 순간에만 가장 파워풀하게 힘을 주고 나머지는 쭉 가장 릴렉스하게 있는 자세를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디로 공이 날라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원활하게 그 기운이 통하게 있을 정도로 릴렉스하게 있다가 정말 내가 한 곳에 붓을 꽂고 싶을 때 그때 힘을 가장 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측필이 나올 때나 뭐 중봉이 나올 때나 어느 때에 그 힘을 줘야 될지 그거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하든 현대를 하든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바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예를 했기 때문에 네.
서예의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뭐 서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예를 하지 않아도 뭐 잘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시절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검혜스님이나 뭐 저기 소전생이나 이런 분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그분들 그림도 잘 그리고 또 글씨도 나름대로 잘하시고 어떤 학식적인 면도 깊으시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단절이 돼서 서예는 서예대로 회화는 회화대로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오로지 이제 정각만 서예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더불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석보전을 보면서 결국은 옛날로 다시 우리도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과 더불어서 이렇게 회화까지 사실 중국의 작가들은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뭐 그냥 소위 말한 서화각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삼일체로 잘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 파트에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또 옷장서 가면 되게 서예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프랑스의 루오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루오 같은 경우는 이게 먹작업인지 할 정도로 그 선에 대해서 그 서예사적인 그 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 같고 중량감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마사달 선생님의 서문을 읽었는데 그 주돈 골자는 뭐냐면 좋은 작품은 너도 나도 다 용납하는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양 거가 됐건 중국 거가 됐건 우리가 봤을 때 저것은 좀 난삽하다. 저건 우리하고 좀 맞지 않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는 작품보다는 정말 좋은 작품은 우리도 너무 감동을 받고 그렇지. 예, 또 서양 사람들도 감동받고 우리 작품 중에서도 우리도 감동받지만 서양 사람들도 정말 감동받는 작품이 그게 진짜 좋은 작품이다. 그렇죠. 예.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네. 뭐 동서양이 따로 있겠어. 네. 그래서 그 마사달 선생님의 그 서문을 제가 아주 감명 있게 읽은 적이 있고 그걸 또 수업할 때 그걸 학생들한테 읽어주면서 이런 것이 진짜 좋은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불의 명작이라는 것도 시대도 또 벗어나잖아요. 그죠?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있고 그 시대를 초월한 정말 불의 명작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어른부터 어린애까지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작품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현대에 또 어울리는 현대에 맞는 현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또 그런 작품을 하면 이제 더 좀 그 옛날 몇백 년 작품도 꼭 지금 작품보다 더 세련된 작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작품 중에서 민화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현대의 작품보다도 더 현대적인 것 같고 그런 것에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민초들의 작품들 민화도 뭐 치밀하게 계산된 것들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궁중모란도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장기들 그런 거 또 수렵도 등등 보면은 쉽게 민초들이 그렸다 하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그 뭐랄까 그 치밀하게 그려놓은 것들이 많지. 맞습니다. 그래서 또 민화가 가만히 보면 저도 민화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 영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궁중적인 위험 있는 작품부터 진짜 무슨 개똥이들이 막 그냥 자유롭게 낙서한 것까지 저는 그 옛날에 조선의 미소라는 책도 되게 그 좋게 봤는데 그 우리의 심상 속에 있는 낙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선사시대 벽화도 거기서 내가 후대에 남기려고 잘하려고 한 것보다도 자기 마음에 막 우러나와서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냥 재밌게 한 것들이 정말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는 더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던 것이 자기라는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아마 자기를 좀 표현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양단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부분의 회화보다는 가장 자유롭고 분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조선의 고가구를 보면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좀 반다지나 네. 이런 고가구를 보면은 어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세계적으로 다시는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때 시대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마루를 깔던 아니면 그 어떤 것을 할 때 그냥 지금 들보 같은 것도 이 갤러리도 상당히 그 저기 한데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부족함 속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조각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진짜 그 궁핍함 속에서도 자기만의 그 미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했을 때 그것은 열등하지만 우월한 것보다는 더 격이 높은 그런 아주 그 고급 이제 예술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천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후대로 갈수록 더 그것이 격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옹기가 깨졌으면 보통 사람들은 버릴 텐데 그것을 또 꼬매서 쓴다든가, 그죠? 아니면 후대에는 철사를 돌려서 쓴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새 거보다도 더 격이 높은 그만의 미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또 미감은 그 동양에서도 또 더 천연덕스럽고 자유롭고 뭔가 좀 자연에 가까운 그런 용납의 미가 우리나라만의 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자연과 상천과 어떤 사람과 이런 게 닮은 그런 것들이 나온 거겠지. 그래서 판소리도 그렇고 그 어떤 아까 말한 그런 고가구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의 삶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 나온 작품들이 또 이제 그러하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극도로 완성된 것보다는 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 그랬겠지.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우리나라의 미술품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건데 다랑아리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나도 그래. 예, 그거는 어떤 꾸밈이 가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더 높은 꾸밈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면 보면 하얀 백지에다가 누구나 뭔가를 그리고 싶은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절제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이 대칭도 안 되고 그리고 보면 밑에가 좀 더 좁아서 약간 긴장미도 있고 그래서 꼭 달이 아주 만월이 됐을 때보다 조금 부족할 때라든가 그때가 더 멋있다시피 저는 하여튼 우리나라의 미술품 중에서는 다랑아리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을 대변할 수 있고 우리나라 미감을 가장 잘 투영된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큰 다랑아리가 있는데 네. 거기다가 용충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려놨어. 네.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용충 그리는 게 이제 엄청 더 선호하고 좋았겠지. 그렇죠. 후대에 와서 어떤 사람이 야 저기 저 용충만 안 그려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네.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는 예,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다랑아리 뭐가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 우리 좋아했던 그 김한기나 박수빈이나 저 백자구 쓴 김상욱이나 네. 이런 분들이 환장을 하고 다랑아리 이렇게 좋아했었지. 그러니까 그 다랑아리에는 하여튼 우리만의 미감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무슨 보물창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주 다랑아리. 그래서 저는 고려 시대 때 고려 청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좋아하지만 약간 공예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백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 미술 같이 정말. 그리고 그 색깔이 좋은 거는 금방 태어난 애기의 흰 눈동자 같이 투명하지도 않고 아주 탁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 푸른빛이 도는 그런 것이 참 정말 우리나라를 대변하지 않을까 그런
뭐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그 다양하게 참 유별나지. 어디에 어느 자리에 놔도 네. 그만큼 멋들어지게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없을까요? 아마 석보 작품도 앞으로 어디 갖다 놔도 정말 멋들어지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모든 작가가 다 한 점 하고 가고 싶은 게 최고 그 소원이지 않을까요? 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작품을 하고 나서 뭔가 좀 어떤 계속 쌓인 작품들이 여기 나온 거지. 네, 저는 작품을 생각이 나면 작품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표구사를 갖다 줘서 한 점씩 찾아놓고 해서 그게 한 40개, 50개 되면 개인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만 조금 다양하고 저는 그렇게 무슨 딱 어떤 주제를 잡아서 한다든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작품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 작품을 해서 그러니까 다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때 제 생각이다. 그 생각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작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정감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품 하나하나에 이야기는 있어요. 그걸 막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을 그린다든가 뭐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작품들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 작품은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저는 부럽기도 하고 좀 싫어하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시리즈라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주제로 뭐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주제로 쫙 하는 것도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그걸 투영해서 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좀 그런 거는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때 생각나는 단상들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또 일기를 쓰고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내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올라가고 하다 보면 또 엑기스가 하나 나오고 네. 그러기도 하겠지. 네. 그게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작품은 진짜 그거에 마음에 안 들으면 글씨 같은 게 또 뭐 100장, 200장 아니면 1000장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또 한 번에 또 기분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만히 땅바닥을 내려다보니까 그 공사하고 그냥 막 버려놓은 그 무더기 속에 철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정말 새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저는 새를 그 사인을 새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철사에서?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지인이 제목을 또 달아줬어요. 철새라고. 저기 있는 거? 네네. 그거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 아니 그 철새 안을 갖다 놔. 네. 그래서 그 철새가 그걸 갖다가 제가 처음에는 나무에다가 그걸 박아서 작품을 했었어요. 근데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투를 뜬 사람한테 양복을 입어놓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우연히 발견한 건 뭐냐면 불을 정말 많이 맞아서 막 어떤 시련을 많이 겪은 철사가? 아니 그 밑에 그것이 갓발을 제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개어놓는 갓발인데 그것을 불이 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건데 그거와 그 오래된 녹슨 철사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품을 해놓고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은 행복하게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옷도 한 벌 사고 막 이랬던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자기한테 만족한. 네, 그래서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우연하게 얻었지만 그래서 집사람은 그게 당신 작품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우리 집사람은 현대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자른 부분도 있고 휘인 부분도 있고 그걸 어떻게 작품을 해가지고 제가 그 새를 완성했으니까 그건 저는 제 작품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애착이 간다고 할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노력하고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나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이 작품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든다. 네. 근데 또 자고 일어나거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유치하다. 이걸 내가 왜 좋다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행복이라고 한 말씀이요. 처음에는 앞으로는 이런 작품을 못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일주일 지나면 또 자꾸 서운한 점이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이 안 나오면 우울하고 또 그런 것이 다 작가들의 네. 어떻게 보면 행복과 고민의 계속 반복적인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사단이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고 결국 우리나라 예술이 더 발전하고 그러는 거지. 네. 앞으로도 정말 사회가 어떻게 보면 혹자는 사양의 뭐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장 고급 예술이 먹작업인 것 같아요. 이제 화려한 것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흰 것과 검은 것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산정 서세욱 선생님의 초년작을 보면 다 풍경화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많은데 나중에는 거의 단순화된 먹작업이 주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가장 저는 서예는 가장 고급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